안녕하세요.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자격 대비 국가유산 관련 법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유산 관련 법령은 문화재 수리기술자, 기존의 문화재 수리기술자였었던 것이 이제 국가유산 수리기술자로 이제 바뀌면서 바뀐 그 법령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수리기술자의 이제 필기시험 중에서 1차 과목 중에서 이게 공통 과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산 관련 법령이 공통 법령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보수라든가 뭐 단청, 그다음에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여기까지 국가유산 관련 법령이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기본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식물보호 분야의 윤준원입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스터디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수리 관련 법령의 이제 시험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25문제가 나오고요. 객관식으로 사지 태기령입니다. 25문제가 나오고 이제 객관식이죠. 그래서 범위를 보시면 이제 그 법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이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규칙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위원회가 있는데 규정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여섯 번째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고도라는 것은 옛날 옛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고요. 주로 법률에서 많이 나오고요. 시행령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시행규칙까지 나오는데 대부분 법률과 시행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법률에 관한 거는 법제처에 가서 국가법령정보시스템 law.go.kr 여기 가시면 그 법령 제목을 치시면 그 내용들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출력하셔서 보시면 상당히 보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기출 문제가 계속 해마다 본 시험들이 기출 문제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와서 보시는데 어디서 보느냐? 큐넷에서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고요. 그 큐넷 란 중에서 전문 자격으로 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가유산 수리기술자가 전문 자격이기 때문에 거기 란에 가시고 거기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란에서 자료실에서 기출문제 내려받기를 했어서 출력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보고 교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제가 한 7월 말 정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한번 출간을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제 연락처는 010-7303-0093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스터디방도 초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8개가 있었는데 법령들이 대부분 이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로 첫 번째로 국가유산기본법 여기서 많이 납니다. 지금은 문화유산, 자연유산기본법이라고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법인데 여기서 거의 6문제, 적게 나올 때는 6문제, 대부분은 10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크죠. 여기 기본법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국가유산 수리법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유산을 수리하려면 이제 거기 기술자들이 하는데 그 법에 대한 설명인 건데 보통 6문제에서 7문제 많이 나오고 더 많이 나올 때는 8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매장유산법이 있습니다. 매장유산법은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도육성법이 있는데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무형유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2문제씩 이렇게 골고루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문화유산 신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9년에 이제 추가로 출제 범위가 넓혀지면서 추가됐던 건데 시험은 21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7번 국가유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 잘 안 보이죠? 22년서부터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거의 국가유산 기본법, 국가유산 수리법, 매장유산법, 여기서 거의 고도육성법 여기서 거의 9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기본법 이렇게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수리법도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가유산 명칭하고 분류체계 개선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2024년 5월 17일 날 기본법이 이제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그때 그 문화재라고 많이 불렸던 그런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면서 이제 명칭이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라고 했던 것이 국가유산으로 바뀌었고요. 문화재는 뭐 유형문화재, 뭐 국보라든가 보물 같은 걸 포함한 유형문화재를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민속문화재, 기념물, 뭐 사적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재에 속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문화유산이라는 거로 이제 묶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에 뭐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이 이제 이렇게 문화유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명승이라든가 천연기념물이 있었는데 이거는 자연유산법으로 이제 자연유산으로 이제 분류가 됐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형유산 이렇게 2024년에 이제 국가유산 기본법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이 용어를 써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고요. 25년부터는 이렇게 국가유산에는 이제 3가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범위로 이런 용어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게 이제 문화재라는 얘기는 사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쓰여온 건데 이건 사실 일제시대 때부터 쓰여왔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갖고 국가유산으로 바뀌면서 변화된 정책 환경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으로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는 거는 1950년 일본에서 문화하고 재화를 합친 독일어를 이제 번역한 말이 국내에서 이제 전해지면서 널리 쓰이게 됐고, 그러나 이제 문화보다는 재화의 개념에 가깝고, 이제 문화보다는 이게 이제 문화재라는 게 재니까 재화의 개념이 가깝고 사람이나 자연물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계에서 국제 기준, 그리고 뭐 유네스코 기준, 국제 기준에 의해서 연계를 해서 문화라든가 자연이라든가 무형의 이제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보존 개념, 규제 위주로 정책을 세웠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 상품 개발이라든가 제작 등 국가유산 산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는 컬처 프로퍼티라고 이제 이런 문화재였었는데, 재화, 사물, 뭐 과거, 행정, 규범적 환경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이라고 해서 헤리티지, 계승, 뭐 활용, 미래 포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에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국가유산 뭐 이런 용어들을 지금 자꾸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국가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유산이라는 거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말하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여러 세대를 걸치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여러 가지 예술 활동과 인류학적 유산, 민족, 법, 습관, 생활 양식 등 민족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국가유산이 되겠습니다. 국가유산은 아까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이라든가 결의 정체성 및 국민 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얘기합니다. 유형적인 거를 문화유산이라고 하고, 자연유산이라는 거는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 상호적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얘기합니다. 동물, 식물, 지질, 지형 뭐 이런 것들을, 자연물을, 자연환경을 자연유산이라고 하고요.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무형유산이라는 거는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오랜 세대를 걸쳐 전승되어 이제 공동체, 집단의 역사, 뭐 상호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이제 말하는 것이 그 무형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문화유산, 그다음에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국가유산에는 국가유산법에 의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각각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자연유산은 자연유산법에, 그 다음에 무형유산은 무형유산법에 따라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보라든가 보물, 그 다음에 기념물, 이제 사적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 절터라든가 옛 무덤이라든가 뭐 조개 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뭐 그런 유물들을 다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민속유산이 있습니다. 민속유산이라는 거는
국민 생활과 관계된 건데 거기 뭐 의식주, 뭐 생업, 신앙에 관계돼서 또는 연중 행사 같은 걸 전통 행사 이런 거에 관한 뭐 의북이라든가 가구, 가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문화유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보보물, 기념물, 그 다음에 민속유산 이것이 문화유산에 속하게 되겠고요. 자연유산은 자연유산법에 의해서 명승, 경치 좋은 곳으로 경치가 뛰어난 곳, 그래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좋은 곳 이런 것을 명승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연유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기념물도 자연유산에 속합니다. 명승과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천연기념물은 동식물, 지형지질, 광물, 동굴 등 동물의 경우는 또 서식지, 번식지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도 뭐 자생지도 포함합니다. 이게 자연유산이고요. 명승이라든가 천연기념물이 여기에 속하고요. 무형유산은 뭐 예술이라든가 전통적인 공연예술, 그 다음에 공예 미술 전통 기술이라든가 전통 지식 그런 거에 그 다음에 구전 전통 및 표현이라든가 의식주의 풍습 관습 이런 거, 민간 신앙 의식이라든가 전통 놀이 같은 거 이것이 무형문화재에 속하게 됐습니다. 무형유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뭐 예술, 뭐 공연, 지식, 전통 지식, 뭐 구전, 뭐 생활 관습, 뭐 민간 신앙 뭐 이런 거, 전통 놀이 이런 것이 무형유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국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숭례문, 이제 남대문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유산에 속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물, 홍인진문, 이제 동대문, 홍인진문 이런 것들이 뭐 국보 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에 지금 충남에 유형 문화유산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도지사들이 이제 그게 지정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에 유형 문화유산이 있고요. 지방 요거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진천에 달이 있죠. 그거에 대한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민속유산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민속유산 같은 거는 아까 뭐 가옥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의식주에 필요한 이런 다 필요한 거를 얘기했죠. 그래서 국가 민속유산에 이제 화성에 정시형 고택 같은 게 있고요. 국가민속유산 중에 병화, 이영상, 유풍구라고 그래갖고 경북 예천에서 이제 있는 뭐 검은고 뭐 활이라든가 뭐 호패 이런 종류 이제 그때 당시 사용했던 물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 유산이라고 해서 국가 민족 유산이라고 해서 영덕 괴시마을이 있습니다. 모군 이색 선생님의 마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민속 유산에 덕운공주의 옷 같은 것도 이게 민속 유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승도 있는데 오대산에 이제 명주 청학동 소금강 이런 것들이 이제 경치 좋은 명승. 그 다음에 거창의 용암정 일원 이것이 명승에 속하고요. 뭐 천연기념물로는 이제 하늘다람쥐라든지 원앙, 장수 하늘소가 있고요. 천연기념물로 정의품성, 보온에 있는 정의품성 같은 것이 천연기념물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승과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에 속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무형유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무형유산은 이렇게 판소리,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제주도의 국가 무형유산으로 또 해녀 이런 것도 다 이런 무형유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 무형유산이 있는데
백자상이라고 그래서 사기장, 백자 만드는 그런 것도 무형유산에 속하고요. 시도 무형유산에는 한지창, 이거 한지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무형유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문화유산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지방이죠. 시도, 나주의 심양사. 그 다음에 경북 문화유산 자료가 있습니다. 고령의 노광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원에 이제 이 책자들 이런 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등록유산이라는 거는 이제 50년 이상 된 이런 이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등록해서 또 국가등록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서울 건국대학교 구 서북학회회관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국가등록유산이라고 해서 광주 쪽에 있는 역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산 관련해서 이제 지정권자에 의해서 유형별로 이렇게 또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정했냐, 시도가 지정했냐에 따라서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보물, 국보, 국가민속유산, 사적, 시도 유형 문화유산, 시도 민속문화유산, 시도 기념물, 시도 문화유산 이렇게 나누고 유산 자료 이렇게 나누고요. 지정한 것 중에 자연유산은 국가에서 천연기념물 명승 이렇게 지정하고 시도에서는 시도 자연유산, 또 시도 자연유산 자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유산은 국가 무형유산이 있고 시도 무형유산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권별로 등록자가 이제 지정 말고 등록되어 있는 거를 유형별로 나눴는데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가등록 문화유산, 그 다음에 시도에서 시도 등록 문화유산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국가유산 관련 기본사항을 보게 되면은 국가지정유산이라는 것은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이제 심의를 걸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를 걸쳐서 지정된 이제 그런 거를 국가유산이라고 하는데, 국가유산으로서 국보, 보물, 국가 무형유산, 서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 문화유산 등 7개의 형태로 국가 지정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라든가 보물, 사적, 그다음에 국가민속문화재 유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국보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물에 해당되는 문화유산 중에서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서울의 숭례물이라든가 훈민정음 같은 것도 국보에 속하고, 보물은 이제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해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 등의 유형문화유산 등의 중요한 것, 이거를 보물이라고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홍인지문, 대동여지도 이런 것들이 보물에 속하고요. 사적은 문화유산 중에 유적, 제사, 신앙, 정치, 국방, 산업, 교통, 토목, 교육, 사회사업, 분묘, 비 등으로서 중요한 거, 수원의 화성이라든가 경주 포석정 같은 것이 해당되고요. 국가민속문화유산이 있는데 의식주에 관계된 생산, 생업, 교통, 운수, 통신, 교역, 사회생활 등, 그래서 오락이라든가 유의 등으로 이제 중요한 것으로 아까 얘기한
덕온 공주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민속 문화유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승이 있는데, 명승은 자연유산 중에서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으로서 명주 청학동 소금강, 여수의 상백도, 그 다음에 하백도 일원이 명승이 되겠고,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 중에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도 이제 포함한 동물에 관한, 그 다음에 식물은 자생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지질, 광물로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이라든가 노랑부리 백로등도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에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거는 이제 시도지사들이 나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도지정유산이라고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제 도지사라고 하는데, 도지사가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그 국가유산 중 보유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장, 시도에서 조례로 이제 정한 거를 국가유산으로서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그 다음에 무형유산, 자연유산 이렇게 5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그 다음에 기념물, 자연유산, 그 다음에 민속문화유산 이렇게 시도 지정에서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나머지 참고는 자료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유산 자료 또는 자연유산 자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도지사가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자연유산 중 향토문화라든가 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시도지사가 법에 의해 지정한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지칭하는 것이 이제 문화유산 자료라고 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그 다음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렇게 문화유산 자료, 자연유산 자료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이 안 된 등록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등록된 거를 국가등록 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 국가유산청장이 이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건설, 제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이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해서 등록한 근현대 문화유산을 등록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다만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 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는, 개념부터 보시면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및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이렇게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는 이렇게 이제 문화유산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자연유산 분과위원회, 무형유산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유산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을 있고 부위원장, 부위원장 둘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잘 보이나요? 건축문화유산 분과위원회, 그다음에 동산문화유산 분과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매장유산 분과위원회, 근현대 문화유산 분과위원회, 민속문화유산 분과위원회, 세계유산 분과위원회, 국문문화유산 분과위원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유산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있고, 동식물 분과, 그 다음에 지질
지질 지형 유산 분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승 전통 조경 분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형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전통 예능하고 전통 기술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분과위원회를 두는 거는 이제 뭐 지정 문화유산이라든가 뭐 자연유산 이런 거를 무형유산 이렇게 지정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지정 뭐 해제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의원회 이제 그 분장인 업무 분장이 되겠는데 거기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제 건축문화유산 분과위원회를 보면은 그 유형문화유산 중에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고 다만 이제 국립문화유산 분과위원회의 분장은 이제 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산문화유산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유형문화유산 중 건축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는데 이것도 국립문화유산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적분과는 기념물에 대한 사항을 하는 거고 근현대 유산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및 국립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은 이제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외하는, 그러니까 매장유산에 대한 거를 매장유산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근현대 문화유산분과위원회에서는 기념물 및 근현대 시설물 또는 같은 조의 국가 등록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문화유산 분과위원회 분장은 제외한다. 그래서 국립분과위원회는 이제 왕릉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들은 이제 다시 국립문화유산 분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근현대 유산 분과위원회라든가 아까 얘기한 건축문화유산 분과위원회라든가 동상문화유산 분과위원회들과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사적분과위원회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업무를 이제 제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속문화유산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민속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요. 세계유산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유산 기본법, 세계유산 등이 등재되고 잠적 목록 대상의 이제 조사 발굴 이런 거, 그다음에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관한 사항 이런 거, 그다음에 이미 등록된 세계유산 등의 유지관리, 지원 업무 등 국가유산청장이 회의에서 붙이는 사항들 이런 거, 다만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거기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립유적본부장의 소관으로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런 거의 심의사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2024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